12의 주인공은 최근 여당인 민주당의 공적, 아마 화면 속의 주인공 이진숙 방통위원장일 겁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과방위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이런 장면이 먼저 연출됐습니다. 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만 하시죠. 다 들었으니까. 저는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 아니요. 방송 3법에 대한 지금은 방송 3법 논의. 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기억합니다. 이거 네. 확인하겠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등장인물은 비슷한데 새로운 내용과 공방이 더해지는 오늘 과방위 모습 먼저 만나보고 왔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앞에서 한 얘기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현직 방통위원장이고 현직 대통령이 나한테 업무 지시를 했으니까 나는 임기 안에서 그 업무 지시를 따르겠다. 이런 취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따르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은 본인만의 대안을 만들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평소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를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송미령 장관처럼 본인의 소신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 민주당이 그 야당 시절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방송사법에 공식적으로 계속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멘트가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나의 소신을 굽히고 나는 방송사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방통위만의 대안을 만들어라. 지금 뭔가 지금 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방송사법과 다른 대안을 만들어라.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건지 저는 솔직히 지금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말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과방위에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그렇다면은 방송사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과거의 소신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냐.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장악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근데 사실 민주당이 방송 장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법 추진하는 건데 국민의힘 그리고 과거의 이진숙 위원장은 아니다. 그거는 장악하는 법이다.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 입장을 굽히겠다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지금 입장 평을 안 한 상황이라서 약간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보도를 한번 인용해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가져오라. 그렇게 하겠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야 된다는 건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안 했다는 건데 앞서 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럼 이제 이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애둘러서라도 혹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어쨌든 팩트체크가 여당에서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 본인은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도돌이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근데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의 지시를 본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대통령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통위원회 개혁안을 갖고 와라. 그 개혁안 내용에 방송 3법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이 포함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하기에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송 내지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입법안으로 만약에 성안되게 되면 국민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방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지만. 그러면 입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입법안을 내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과방위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회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대안을 낼 수 있는 방통위원회가 대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예. 자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갖고 오라. 여기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아마 최민희 위원장께 얘기를 한 것 같고 최민희 위원장은 사실 이준석 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은 예. 이준석 방통위원장과의 관계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사실 과방위 내부에서 성안 그리고 소위에서 논의 그다음 통과 과정에서 사실은 올바른 수기 과정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서 조금 더 물론 이제 그 본회의로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 일단 오늘 저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난 대통령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그걸 좀 생각 중이다라는 취지의 말 말고도 오늘 과방의 핵심은 이른바 방송 3법 통과입니다. 이 방송 3법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의 인원을 늘려서 뭔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걸 말하는 거고 국민의힘인 야당은 이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방송사법 관련된 오늘 과방위 현장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이 개정안이 과방위 의결을 거쳤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나머지 4명을 임명하는데 여기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조만간 1명을 임명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게 이진숙 위원장 얘기인데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방송 3법이 일단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자, 우선 형식적으로 보자면요. 방송 3법, 즉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KBS, 방문진, 그 MBC죠. 예. 그다음에 EBS 이 3개입니다. 현재 이 이쪽 3개 방송사의 어떤 이사 구성이 예. 기본적으로 여당 우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이사들 교체를 하는데 어떤 정권 잡은 쪽에서 늘 이제 우위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사회가 우위에 있으면 결국 사장 임명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낸 방송 이 3법을 보면요. 예. 현재 KBS 같은 경우는 이사가 11명입니다. 여기를 15명으로 늘려요. 그리고 EBS 같은 경우는 9명인데 13명을 늘립니다. 근데 늘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련된 인사들로 늘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면 여당 그동안 어떤 솔직히 얘기해서 친민주당이 어떤 지배해왔던 데서 사실은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학계 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친민주당 성격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PD협회라든지 뭐 등등이 보면 언론 노조라든지 보면 친민주당 성격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보면 시민단체의 어떤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어떤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정권이 어느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늘 이쪽은 사실상 어쩌면 친민주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더라도 예. 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즉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국민의힘 쪽 보수가 장악할 때도 자신들이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자면 언론계와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 이런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지만 그 단체의 성격이 결국은 친민주당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본인들이 어떤 이 공영방송의 지배권을 갖겠다는 게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사수를 늘려서 공영성을 확대한다는 명분 하에 예. 사실상의 어떤 친민주당적인 방송들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꼭 진보 보수 혹은 뭐 친민주당, 친국민의힘 이런 걸 떠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영방송들이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여러 우려가 뭐 대체적인 시각이었다면 이런 것 관련해서 방송 3법도 이 지배구조 개편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일단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여당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11대 3 표기를 붙였으니까 이 팩트체크 제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국무회의 때 만나보니까 방통위원 한 명 지명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을 오늘 과방에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주말 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 법인카드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 좀 할게요. 우선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문제를 삼아서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정권 교체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진숙 위원장 생각은 과거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세종시 근무 태만 논란 이런 거 의혹처럼 정권 교체기 되니까 10년 전 지난 일을 꺼내서 뭔가 손보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본인 경찰 수석 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교체됐다고 해서 선볼 만한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오해하신 것 같다. 그리고 본인 말씀하신 거 보면은 10년 전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 MBC 방송국의 사장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이라고 하면 2028년이 돼야지 1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2018년이니까 1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됐다고 본인 표현하는 거겠죠. 본인이 가깝다고 얘기를 해야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공소시효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받고 무죄면은 혐의가 소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 말하고 또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10년도 더 된 일이면 법화 이렇게 유형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경찰 조사받고 해명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통위를 좀 잘 이끌어보기 위해서 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 얘기와 오늘 이른바 과방위 문턱을 넘은 방송 3법의 논란거리들 저희가 첫 번째 주제인 10위에서 짚어봤습니다.